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반란군을 어떻게든 끝까지 막으려 했던 이태신 추도경비사령관. 결국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끌려가 45일 동안 조사받습니다. 실제 모델인 장태환 당시 사령관이 실제 겪은 일입니다. 충격을 받은 장태환 씨의 부친은 1980년 세상을 떠났고 서울대생이었던 외아들도 1982년 겨울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서관에 간다고 나갔다가 한 달 만에 발견된 겁니다. 제 이미한테 그 참혹한 모습을 참 볼 수가 없어가지고 지가 입김으로서 녹으면서 침으로 얼굴을 혀로 씻으면서 하다가 그런 눈 아래서 참 이만한 그 사탕만한 얼음 덩어리가 지 입으로 들어오더만요. 너희가 지금 서울로 진입하면 그 즉시 전쟁이야. 반란군을 막으려다 믿었던 부하들에게 총상을 입고 체포된 정병주 당시 특전사령관. 정사령관도 보안사로 끌려갔고 강제 전역을 당했습니다. 1987년 김진기 전 헌병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2.12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전두환 정권 때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걸 올바리 하여튼 좀 알아주시면 하는 게 좀 저들의 충정이고, 또 이걸 인해서 소위 그 군도 좀 더 이런 일이 다시는 하여튼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만들어 보자는 게 제 하여튼 충정입니다. 이듬해 정전사령관은 갑자기 실종됐고 5달 뒤 군부대가 있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태환 장군은 그가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만 수사당국은 자살로 결론 냈습니다. 특전사령관을 지키려고 총격전을 벌이다 숨진 김호랑 중령. 정혜인 씨가 연기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김충립 씨. 그 안쪽에다가 사령관하고 김호랑이 들는데 대놓고 수백 발 쏴버리면 그건 사살하는 행위잖아. 직속 상관 살해죄야. 반란군은 죽음도 왜곡하려 했습니다. 정호용 사령관이 오는데 사령관한테 사실대로 보고하지 말고 김호랑 소장이 먼저 총을 쐈기 때문에 사살했다고 보고를 해. 그래. 그러면 은폐하고 완전 김호랑 소령은 사살한 걸로 끝나고 이제 모든 걸 없는 걸로 만드는구나. 시각장애가 있던 김중령 부인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노태우 정권이던 1991년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실족사라고 했습니다. 유족들은 믿지 않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쫓겨이 말 잘못하면 어때 씨발 가끔씩 부도가 체포가 사있기네. 2013년 국회는 고 김호랑 중령의 추모비를 건립하자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거부했습니다. 결국 흉상은 지인들이 육사가 아닌 고향에 세웠습니다.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은 정권이 바뀌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마 12.12를 통해서 기득권을 누린 그 세력의 힘이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육군본부 벙커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정선엽 병장. 제대를 석 달 남기고 있었습니다. 군은 총기 사고로 순직했다고 조작했습니다. 유리 들어갔었어요. 총이. 그래갖고 유리 나왔었어요. 그러는데 분명 총 맞고 거기서 쓰러졌는데 죽었는데 왜 순직이라고 해놨지? 정 병장 어머니는 아들이 왜 죽었는지 이유도 모른 채 2008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만 감으면 밤낮 아들만 부르고 죽은 아들만 부르고 선여봐 아들만 부르고 아병에 들어가. 진실은 43년이 지난 2022년이 돼서야 밝혀졌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는 정선엽 병장이 무장해제를 거부하다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그제서야 순직을 전사로 바꿨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예우, 이미 너무 늦어서 유족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국가가 어떻게 예우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유족들은 진실을 은폐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미 유족연금을 줬으니 은폐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추가로 배상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설사 배상을 하더라도 진실이 밝혀진 2022년 이후의 정신적 고통만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건 최근이래. 그러니 손해가 얼마 안 됐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전사를 해줬지 않냐는 거야. 그러니 손해가 많이 감축됐지 않는 거야. 그거는 물리적인 얘기죠. 수학 공식과 같은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르고 죽으면 피해도 없게? 반란군 쪽에서도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점령한 수경사 33헌병대 박윤관 상병. 초소를 탈환하려던 진압군 쪽 해병대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김호랑, 정선엽, 박윤관. 같은 날 숨진 세 젊은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반란군 출신 백운택 중장도 이곳에 묻혔습니다. 전두환의 육사 동기로 반란에 적극 가담했지만 1982년 사망에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걸어가면 반란군을 진압하려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묘도 있습니다. 그의 묘비는 텅 비어 있습니다. 상관에게 총질을 하고도 버젓이 활보하는 세상에 고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는 유족들의 뜻이라고 합니다.